자다가 이렇게 좀 깨는 거 다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깐 깨는 건 괜찮아요. 근데 깨고 나서 다시 잠을 들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잠이 부족하면 몸은 염증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면역세포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감기도 잘 걸리고 피부 트러블도 잘 생기고 몸이 전체적으로 무겁고 둔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몸을 수면 모드로 전환시켜줘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숙면호흡법이에요. 이 호흡법은 약을 먹지 않아도 심박수를 낮추고 뇌파를 느리게 만들어서 몸이 스스로 이제 자야겠구나, 긴장이 좀 풀리는데 하면서 수면 스위치를 켜주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생은 건강하게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생TV 한의사 강기림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에는 분명 피곤해가지고 몸이 금방 잠이 들 줄 알았는데 새벽 2시, 3시쯤에 갑자기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일로 잡고 절로 잡아도 잠이 안 오던 그런 날. 사실 이렇게 새벽에 깨고 다시 못 자는 건 몸이 이미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게 되면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고 피부도 푸석해지고 면역력도 확 낮아집니다. 심하면 호르몬 불균형까지 일어날 수 있어서 체중이 너무 쉽게 빠지거나 늘어나거나 심혈관 질환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상태가 서서히 조금씩 쌓이면서 난 피곤한 게 당연하지 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거운 거 원래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새벽마다 자꾸 깨는지, 그리고 약 없이 스스로 수면 리듬을 좀 되돌릴 수 없을까,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오늘 밤부터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자다가 이렇게 좀 깨는 거 다 그렇지 않나요?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잠깐 깨는 건 괜찮아요. 잠을 자는 동안에 한 번 깨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깨고 나서 다시 잠을 들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반복되면 당연히 우리 몸은 수면 부족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수면이 부족한 상태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첫 번째, 호르몬의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 즉 코르티솔이 과하게 분비되기 시작해요. 이게 많이 분비되면 아침부터 몸을 좀 긴장 상태로 만들어버려요. 몸이 좀 긴장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식욕 조절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이 렙틴과 그렐린이 적당히 분비돼야 하는데 엉켜버리게 돼요. 그래서 배가 고프지 않아도 계속 뭔가 먹고 싶어집니다. 나 요즘에 이상하게 유독 단 게 많이 땡기는데 하시는 분들, 사실 대부분 수면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면역력이 무너집니다. 잠이 부족하면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뜻이에요. 몸은 염증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면역세포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 감기도 잘 걸리고 피부 트러블도 잘 생기고 몸이 전체적으로 무겁고 둔한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세 번째는 기억력과 집중력이 저하되는 건데요. 밤에 자는 동안 우리의 뇌는 하루 온종일 들어온 이 많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불필요한 기억들은 버리고 하면서 뇌를 이제 건강하게 만들거든요. 그런데 새벽에 자주 깨면 열심히 정리하다가 끊겨버리게 되죠. 그래서 다음날 분명 뭔가 하려고 했었는데, 중요한 거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이런 일이 늘어나요. 결국에 새벽에 깨고 다시 못 자는 건 단순히 피곤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빼앗긴 상태인 거예요. 사람이 잠에 드는 건 단순히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하루 종일 몸속에 쌓인 수면 신호가 있어요. 이제 멜라토닌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그리고 각성을 유도하는 각성 신호가 또 있어요. 코르티솔이나 아드레날린이 그 역할을 하는데요. 이 두 가지의 균형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면 몸이 자야 할 시간에 깨어있고 깨어있어야 될 시간에는 충분히 못 잤으니까 멍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체 리듬을 엉키게 만드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카페인입니다. 커피 한 잔이 문제가 아닐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 카페인은 5시간이 지나도 반 정도가 몸에 남아있어요. 오후 5시에 먹었어도 뇌를 업무 중으로 약간 착각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햇빛 부족입니다. 이 햇빛이랑 멜라토닌이랑 관계가 또 깊거든요. 근데 낮에 햇빛을 잘 못 보면 밤에 졸음이 안 와요. 이 생체 리듬은 햇빛에서 시작돼요. 낮 동안에 빛을 충분히 받아야 밤에
졸음 호르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햇빛 볼 일이 잘 없죠. 실내에서 일하시고 암막 커튼 치고 있고 막 창문 없는 데도 많고요. 그래서 낮에는 뭔가 어두워. 그래서 조금 멍해. 밤만 되면 다시 말똥말똥해져. 이게 바로 멜라토닌의 리듬이 깨진 전형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블루라이트와 침대의 스마트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에도 이제 핸드폰 영상 하나만 봐야지, 쇼츠 뭐 한 10개만 봐야지 하다가 잠 못 드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 영상을 보기 시작하면 빛이 나오잖아요. 특히나 핸드폰에서는 블루라이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동공을 확장시키고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지금 낮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낮에 봤어야 되는 빛을 밤에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면을 꺼도 아직 뇌에서는 유튜브 이어보기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번째는 과한 낮잠과 뒤죽박죽된 수면표입니다. 낮잠은 사실은 20-30분이면 충분하거든요. 점심 먹고 나른해져가지고 나도 모르게 까딱 넘어가서 1시간 잤던 날 밤에 잠들었는데 새벽 2-3시에 눈이 번쩍 떠지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과한 긴장과 걱정입니다. 벌써 1시야? 벌써 2시야? 나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되는데 이러면 3시간밖에 못 자는데 뭐 이렇게 불안해하면서 잠드신 적 있으시죠? 이게 바로 약간 강박성, 각성 루프인데요. 걱정 자체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몸을 릴렉스하지 못하게 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시키게 됩니다. 시험 전날, 중요한 발표 있는 전날, 유난히 잠 설친 날 있잖아요. 이런 생리적인 각성이 잠을 막는 대표적인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깼는데 너 아무리 눈 감고 있어도 절대 잠이 안 와 막 이런 밤 있으시죠? 그래서 이럴 때는 몸을 수면 모드로 전환시켜줘야 돼요. 그 방법이 바로 478 숙면 호흡법이에요. 이 호흡법은 약을 먹지 않아도 심박수를 낮추고 뇌파를 느리게 만들어서 몸이 스스로 이제 자야겠구나, 긴장이 좀 풀리는데 하면서 수면 스위치를 켜주는 방법입니다. 입은 살짝 다물고 혀끝은 윗 잇몸 앞쪽에 살짝 댈 거예요. 그리고 어깨 힘 빼고 턱을 살짝 당기고 뒷목이 시원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누워도 좋고 의자에 기대셔도 좋고 다 좋은데 온몸에 힘 빼는 것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배에 손 올려주시고 오른손은 명치, 왼손은 배꼽이. 숨이 들어갈 때 배에 손이 먼저 올라오시면 성공이거든요. 2단계를 실행하실 건데요. 4, 7, 8 카운트를 할 거예요. 코로 4초 들이마시고 그 호흡을 7초 동안 멈추고 입술을 오므려서 8초 동안 아주 천천히 길게 내쉴 거예요. 내쉴 때는 아주 가늘고 길게 바람 빠지듯이 소리 나도 괜찮거든요.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 제가 카운트 드릴게요. 한 사이클 같이 해볼게요. 들이마시기 하나, 둘, 셋, 넷. 그대로 멈출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제 내쉴게요. 가늘고 길게.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처음에는 4세트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처음보다 익숙해지면 6세트, 최대 8세트까지. 왜 효과가 있냐면은 들이마실 때는 잠깐 각성, 머금을 때는 정지되면서 이산화탄소가 살짝 올라가요. 그때 혈관이 부드럽게 이완되고 길게 내쉴 때는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져서 근육의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잠들기 직전에 나는 좀 입면이 잘 안 된다, 잠이 드는 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럴 때 사용하시면 되고, 새벽에 말씀드린 대로 2-3시에 갑자기 깼을 때 바로 그냥 심호흡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도 잠드는 게 좀 어렵다, 자주 깨는 날이 너무 많다, 이런 경우에는 혈자리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이 좋은 혈자리에 대해서 이미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 한번 꼭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한방차를 좀 설명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대추차예요. 대추차는 좀 달달하고 먹이도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불안 초조한 이 입면장에 굉장히 도움이 돼요. 대추차 만드는 방법은 어렵지 않고요. 말린 대추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쪼개가지고 따뜻한 물에 그냥 담가두시면 돼요. 많이 우려나는 게 좋다 그럼 4개, 5개. 근데 난 좀 연하게 먹고 싶다 그러면은 한 2개 정도 해가지고 200ml 잔에다가 넣어두시고 10분, 20분 두세요. 그런 다음에 우려나겠죠? 그럼 그 다음에 드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산조인 차가 있어요. 불면 처방의 아주 대표 1등이 산조인 차예요.
요 산조인차는 이제 조금 끓여주시는 게 좋거든요. 6g에서 8g, 그러니까 10g 안 되게 그거를 한 500ml에다 넣고 10분, 20분 정도 약간 끓였다가 식혀서 드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꿀도 살짝 넣으시면 좋아요. 몸에 이제 피로감도 회복시키면서 잠을 잘 들 수 있게 해주니까요. 산조인차도 너무 적극 추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화차예요. 네, 이제 감국차, 국화차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감국차는 눈에 좋거든요. 그리고 두통에 좋아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가 무지근하고 뻐근해가지고 잠을 못 자겠다. 자다가 목이랑 어깨가 피곤해서 깬다. 이런 분들한테 좋거든요. 따뜻한 물에다가 요것도 한 2송이, 3송이, 많이 먹겠다 하면 5송이 넣고 한 3에서 5분 정도만 있으셔도 돼요. 생각도 많아서 잠을 못 자는데 중간에 자주 깨기도 한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대추랑 산조인을 같이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블렌드 하시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거. 같이 먹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목이 되게 뻐근하고 중간에 자주 깬다. 그러면 이제 감국차랑 산조인차 같이 드셔도 됩니다. 여기 차는 좋은 점이 그냥 블렌딩해서 나만의 차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내용으로 중간에 깨지 말고 꼭 숙면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생도 깨지 않고 숙면하는 삶과 함께 건강하게 건생하세요.